다음으로는 제5장 논리학의 두 번째 파트인 기호와 해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호와 해결은 논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논리 퀴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파트입니다. 기호와 해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기호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파트인 기본적 논리학 개념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호화 방법은 배웠습니다. 문장을 A와 B로 기호화하거나 함축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내고 부정을 물결 표시하는 기호 등입니다. 이런 기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기호들이 있고 이 기호들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논리 퀴즈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적절한 기호를 활용해서 기호화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한 형태의 논리 퀴즈를 글만 읽고 푸시는 분도 있지만 글만 읽고 논리 퀴즈를 풀게 되면 논리 퀴즈가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도 복잡하게 느껴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논리 퀴즈더라도 반드시 기호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울 것은 단일 명제의 기호화입니다. 앞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서 살펴본 A 화살표 B라는 기호에서 A와 B 각각은 단일 명제입니다. 앞서 배웠듯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의 명제, 즉 문장을 A와 B와 같은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문장을 기호화할 때에는 그 명제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나 단어로 기호화합니다. 실전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한 글자로 간단하게 기호화하는 것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 글자가 헷갈릴 경우에는 두 글자 이상으로 기호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기호화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논리 퀴즈를 풀어보면서 본인만의 기호화 노하우를 터득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기호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찬성한다 라는 문장은 간단하게 A 라고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A라고만 써도 당연히 A가 찬성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가 반대한다 라는 문장을 기호화하고 싶다면 조금 이따가 배울 부정을 사용하셔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B 정책이 효과적이다 라는 문장 역시 그냥 B 라고만 기호화해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 B가 헷갈릴 것 같은 경우에는 B 효과 라고 써주셔도 상관없지만 실전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짧게 기호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의 주장은 참이다 라는 문장은 간단하게 갑이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참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굳이 참이라는 기호가 없어도 당연히 참이라는 말을 갑이라고만 써도 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갑참이라고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라는 문장은 물가 상승 모두 가능하지만 물가와 상승의 앞글자를 따서 물상 이라는 식으로 기호화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오른다는 이자율이라고만 써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오른다의 앞글자를 따서 이오라고 기호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기호 외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간단하고 명료한 기호가 있다면 그러한 기호를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명제를 부정할 때에는 그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 앞에 물결표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여기서 단일 명제의 부정이란 무엇 하지 않는다, 무엇이 아니다, 무엇은 반대한다와 같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A는 거짓이다 라는 부정의 문장을 A 거짓이 아니라 물결표 A로 기호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결표 A로 기호화해야 A는 참이다, 즉 기호
A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부정을 기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가 반대한다 라는 문장은 간단하게 물결표 A로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반대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이 경우에는 A 찬성 이라는 기호와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문제를 풀 때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물결표 B로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갑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은 물결표 갑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물결표 물가, 물결표 물가 상승 모두 가능하지만 앞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문장을 물상으로 기호하였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로 물결표 물상으로 기호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자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물결표 이자율, 물결표 이호 무엇으로 기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단일 명제의 기호화에서 우리가 기호화했던 기호들의 단지 앞에 물결표만 붙이면 부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일 명제가 아닌 합성 명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호를 보겠습니다. 합성 명제란 두 개 이상의 단일 명제가 합쳐져서 구성되는 명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성 명제에는 크게 연원과 선원이 있는데요. 먼저 연원이란 명제 사이에 그리고가 삽입되어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 즉 A 그리고 B를 말합니다. 따라서 A 연원 B라는 것은 A와 B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런 표시를 이용해서 기호하는데요. V자를 거꾸로 한 이런 표시를 이용해서 연원을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그리고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나와 같이 역접 표현도 연원으로 기호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독해 파트를 배울 때에는 하지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역접 표현과 그리고 라는 순접 표현을 구분했지만 논리학에서는 이런 역접 표현과 순접 표현 모두 연원으로 기호하셔야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찬성한다. A와 B 그리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원으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A 연원 B라고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가 참석하지만 D는 참석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하지만 이라는 역접의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역접 표현 역시 연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C 연원 물결표 D라고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짬뽕과 짜장면을 먹는다 라는 문장은 짬뽕과 짜장면이 연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짬뽕, 연원, 짜장면이라고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원과 반대되는 개념인 선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언은 명제 사이에 또는이 삽입되어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 즉 A 또는 B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V자를 활용해서 A, V, B라는 표시를 이용하여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은 A만 참인 경우, B만 참인 경우, A 그리고 B가 모두 참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앞서 연원이 A 그리고 B인 경우만 포함했다면 선언에서는 A만 참인 경우 또는 B만 참인 경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선언이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A와 B 중 단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즉 이 세 가지 경우에서 A 그리고 B를 배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언과 구별해서 배타적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V라는 선언 기호에 동그라미를 써서
이런 기호를 통해서 기호화하시면 됩니다. 배타적 선언이 나올 때에는 일반적인 선언과 구별하는 것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 또는 B가 찬성한다 또는 이라는 선언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A 선언 B 라고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가 참석하거나 D가 참석하지 않는다 하거나 라는 선언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C 선언 물결표 D로 기호해 주시면 됩니다. 짬뽕 또는 짜장면을 먹는다 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언의 기호를 활용해서 짬뽕 선언 짜장면 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A 또는 B 중 한 명만 참석한다. 중요한데요. A 또는 B 중 한 명만 참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참석하는 경우가 배제되었습니다. 즉, 앞서 배웠던 배타적 선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만 참석하거나 B만 참석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A와 B가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타적 선언의 기호를 활용해서 A 동그라미 V B로 기호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배타적 선언으로 기호화해야 된다는 점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축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는 함축관계를 A 화살표 B와 같이 기호화했습니다. 즉, A면 B이다 라는 문장이 함축관계에 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논리 퀴즈를 푸는 핵심은 바로 이 함축관계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함축관계에서 핵심은 기호화할 때 화살표의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입니다. 즉, A 화살표 B라는 기호에서 화살표의 머리가 B를 향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호화되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A 화살표 B에서 A는 충분 조건이고 B는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헷갈린다면 필요 조건 방향으로 화살표의 머리를 향하게 해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A면 B이다 라는 문장은 A 화살표 B로 기호화되지만 B일 경우에만 A이다, B에 하나여 A이다는 A 화살표 B로 기호화됩니다. B가 문장의 앞에 나왔는데도 기호화할 때는 문장의 뒤로 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일 경우에만 A이다, B에 하나여 A이다라는 것은 B가 A의 필요 조건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호화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통해서 함축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가 참석하면 B는 불참한다. A가 참석할 경우 반드시 B는 불참한다 라는 의미이므로 A 화살표 물결표 B로 기호화해 주시면 됩니다. A 또는 B가 찬성한다 해서 또는은 앞서 배운 선언 관계이기 때문에 A 선언 B 화살표 물결표 C로 기호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오르면 이라는 문장과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각각의 문장을 어떻게 기호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오르다의 앞글자를 따서 이, 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의 앞글자를 따서 채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이 오르면 반드시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2호 화살표 채하라고 기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채권이라는 기호를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표현하셨다면 이자율 화살표 물결표 채권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도전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기호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문장을 단순히 주어진 순서대로 도전, 화살표, 성공이라고 기호하셨다면 실전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 무엇에만 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전하는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도전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필요조건 방향으로 화살표의 머리를 향하게 해서 성공 화살표 도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전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은 도전이 없다면 성공도 없다 라는 의미이므로 물결표 도전, 화살표, 물결표 성공이라고 기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에서 동치란 두 명제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정직하다. 두 가지의 문장은 비록 그 형식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품고 있으므로 동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면 동치라는 것은 두 개의 단일 명제가 서로 필요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일 때 B이고 그리고 오직 A일 때만 B인 경우 A가 B의 필요조건이자 A가 B의 충분 조건인 경우입니다. 즉 A 화살표 B, B 화살표 A가 연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동치관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동치관계를 나타내는 진리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 참인 경우, A만 참인 경우, B만 참인 경우, A와 B가 모두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때 동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동일한 진리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A도 참이고 B도 참인 경우, A가 거짓이고 B도 거짓인 경우, A와 B의 진리값이 같은 두 가지 경우에만 필요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충분 조건을 기호로 표시할 때에는 줄이 3개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기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에서 사용하는 등호와 비슷하지만 줄이 3개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